이번 시간에는 K-에듀파인 학교에게 국고보조금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개요, 예산 편성, 지출관리, 사용 현황, 정산관리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요, K-에듀파인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이나라도움을 연계해서 국고보조금의 교부, 예산 편성, 집행, 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 및 정보화해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요, 2017년도에 개통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전 과정을 이나라도움과 연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계해서 처리하는지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메뉴입니다. 이 메뉴를 보시려면요. 학교 예산관리의 정교직원이나 또는 행정실장이나 또는 행정실 업무총괄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권한이 있어야지만 보조금 관리 메뉴가 조회돼서 국고보조금 메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권한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교특회계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인 교특국고보조금과 외부 기관에서 교부되는 공모국고보조금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고요. 또 교특국고보조금은 예산을 당해년도에 편성하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편성하는지에 따라서도 나누어 알아볼 텐데요. 이 당해년도와 전년도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학교회계와 교특회계의 회계 운영 기간 불일치 때문인 거죠. 학교에게는 3월부터 시작하지만 교특에게는 1월부터 시작한다고 예산 교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 회계의 경우에 교육청은 2022년도 1월부터 2022 회계가 시작돼서 2022 회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2022년도 2월까지 아직 2021년도 회계이기 때문에 2022년도 교특회계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결국 2021년도 회계에서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회계를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가 될 건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3월 이후에 국고가 교부되면 2023년도 회계인 당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2023년도 1, 2월에 교부되면 전년도인 2022 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자, 먼저 2022년도 3월에서 12월부터 이번 달부터죠. 네, 12월까지 교부되는 교특국고보조금을 당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처리 흐름도부터 좀 보면은요. 교특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내역사업관리라는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학교의 어느 세부 사업에 어떤 세부 항목의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를 연결하는 작업인 매핑을 하게 됩니다. 2021년도까지는 세부 사업만 매핑했었는데요. 2022년도부터는 세부 항목을 추가적으로 매핑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매핑 정보를 이나라도움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매핑 정보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매핑 정보 전송까지 하셔야지만 교특전입금 탭에서 보조사업명이 조회가 돼서 세입을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고요. 중요한 점은 국고보조금은 세출 편성하실 때 세부 항목에 단독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듀파인에서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처리의 전 과정이 이나라도움으로 연계되려면 다른 재원과 혼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세부 항목에 단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지출을 하면 집행실적도 이나라도움으로 연계가 되고요. 사업이 종료가 돼서 정산 처리를 하고 정산 보고서를 전송을 하면 그 정산 정보도 이나라도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도만 봐도
곳곳의 처리 과정에서 에듀파인과 이나라 도움이 연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확인하는 내역사업 관리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선생님들 시작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세입예산관리에서 하시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지금 보시는 내역사업 관리라는 메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종종 국고로 교부된지 모르시고요. 전입금이 학교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조회 안 된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국고로 교부된 건지를 의심해 보시고 내역사업 관리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내역사업 관리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제일 처음에 구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구분에는 교특과 공모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특은 교특회계, 즉 교육청을 통해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분이 공모인 것은 교육청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왜 구분해야 하느냐?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그 차이점이 나올 때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분이 확인되면 세부사업 돋보기를 클릭하고 예산을 편성할 학교의 세부사업을 선택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걸 매핑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부 사업을 매핑을 하면 다음으로 내역사업명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내역사업 속성 관리라는 팝업을 열어서 이 안에서 뭘 확인하시느냐? 대응 투자 비율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등 별표가 있는 필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필수 항목은 총 7가지인데요. 이 7가지 항목이 입력이 안 되면 매핑 정보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응 투자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국고보조금이 어떤 비율로 학교에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 부담금, 기초자치단체 부담금, 자기부담금까지 총 4개의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면 국고 100%인 것이고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시, 도 이런 곳이 교부를 하면 광역자치단체 부담금의 비율이 존재하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군, 구가 교부하면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의 비율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부담금은 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자기부담금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국고보조금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 대응투자 비율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항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특국고보조금은요. 대응투자 비율이 아예 표시가 돼서 교부가 되고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교특국고보조금은 이러한 대응투자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한번 봐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단에서는 담당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담당자 누구냐, 전화번호 뭐 입력해야 되냐 하시는데 학교 정보, 학교의 이 국고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군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런 정보 입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역사업 속성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이 매핑한 세부 사업의 정보를 이나라 도움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매핑 정보 전송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지만 해당 국고 보조금이 이제 세입예산관리 교특전입금 탭에서 조회가 되는 겁니다. 이 매핑 정보 전송까지 하지 않으면 세입예산관리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전입금, 어쨌든 국고보조금도 교특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교특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특전입금이 학교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됐음에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핑 정보 전송을 하지 않아서 세입예산관리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특전입금이 국고로 교부되면 시작하는 메뉴가 다른 겁니다. 세입예산관리가 아닌 지금 보시는 내역사업 관리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국고보조금부터는 세부 항목을 매핑해야 하는데요. 이 세부 항목을 보시면
전년도와 당해년도가 있습니다. 학교에게는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부터 내려오는 교부되는 교특국고보조금은 당해년도 세부 항목을 매핑합니다. 이 당해년도 세부 항목 돋보기를 클릭하면 팝업에서 2022년도 세부 항목이 조회가 되는데요. 모든 세부 항목이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세부 항목이 조회가 안 되냐? 이미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다른 국고보조금과 매핑된 세부 항목은 아예 팝업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의 가장 주의할 점이 세부 항목의 다른 재원과 함께 편성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재원과 함께 편성이 안 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개의 국고도 하나의 세부 항목의 편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재원과 세부 항목의 혼재 편성이 불가하도록 아예 매핑 시점부터 아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세부 항목만 노출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종 세출 예산을 먼저 등록을 해놓고 세부 항목을 매핑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세부 항목이라고 인식이 돼서 세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으니까요. 그럴 땐 등록한 세출 예산을 모두 다 삭제한 후에 매핑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매핑할 세부 사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세부 항목을 만드는 사업관리 기준 정보에 있는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서 먼저 세부 항목을 추가한 후에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항목 조회 팝업에 보시면 세부 항목 코드 관리 메뉴로 이동할 수 있게끔 버튼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다음 화면에서 당해년도 세부 항목이 매핑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부 항목을 잘못 매핑하셨다면 매핑 삭제 버튼이 아니라요. 이 세부 항목을 삭제하는 버튼이 별도로 있으니까 세부 항목 삭제하시고 다시 매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세부 항목 매핑하고 세출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그 편성한 세출 예산을 먼저 삭제하고 세부 항목을 삭제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교특국고보조금은 선택하면 행복사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결국 행복사 버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 얘기는 교특국고보조금은 하나의 세부 사업의 하나의 세부 항목으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부 항목을 2개, 3개로 나누어서 편성하겠다, 안 된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역사업 관리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내역사업 관리에서 어디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인지 구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세부 사업을 매핑하고 내역사업 속성 팝업을 열어서 필수 정보를 입력한 다음 매핑 정보를 전송하고 세출 예산을 편성할 세부 항목까지 매핑하는 것이 내역사업 관리에서 해야 할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입예산관리 교특 전입금 탭으로 이동을 해보면 국고보조사업명이 조회가 되죠. 자, 이 국고보조금은요. 국고라는 표시를 아주 많은 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국고 여부라는 항목이 있네요. 그래서 국고 여부에 체크가 되고요. 보조사업명 앞에도 국고라는 말머리가 달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요구를 위해서 원가통계 비목을 지정하면 내역사업관리에서 이미 세부 사업을 매핑을 했기 때문에 그 매핑한 세부 사업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 세부 사업 앞에도 국고라는 말머리가 붙게 됩니다. 정말 많은 곳에 국고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고인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무조건 정산재원, 목적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 재원일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가통계 비목을 선택하도록 교부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산재원인 목적사업비 전입금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후 세입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산출내역을 입력하시고요. 교부계획 돋보기를 클릭해서 요구한 후에 세부 사업의 배부액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세입 요구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출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이 세출 예산 관리에서도 국고와 매핑된 세부 사업 앞에 국고가 표시가 되죠. 그럼 세부 사업을 클릭하고 화면을 이동해서 세부 항목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세부 항목에 단독으로 편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국고는 세출을 편성할 때마다 세부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동일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금액만 추가된다. 그러면 기존에 편성한 세부 항목에 예산을 증액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역사업 관리에 교부된 국고 행 하나당 세부 항목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세부 항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회 팝업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국고로 매핑된 세부 항목은 국고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부 항목을 선택하고 원가 통계 비목을 지정한 후에 산출 내역과 산출식을 입력합니다. 이 세출 예산 편성 화면에서도요, 국고 보조금과 매핑된 세부 항목은 국고 여부 표시되고 세부 항목에도 국고 말머리가 달리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표시되면 정말 국고인지 모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재원을 배정하기 위해 항목 클릭하고 팝업에서 우선순위와 정산 예산액을 입력하는데요. 국고 세부 항목에는 매핑된 국고보조금 외의 재원도 아예 조회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다른 재원과 혼재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이 국고보조금이랑 다른 재원이 혼재 될 수 없도록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국고보조금을 반드시 세부 항목에 단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내역사업은 동일한데 보조사업명이 다르게 다수의 건으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스포츠 강사 인건비가 대표적일 거예요. 이 국고보조금으로 스포츠 강사 인건비가 교부되는데요. 대부분 내역사업 관리에 한 건으로 교부되는 게 아니라 뭐 스포츠 강사 기본급, 스포츠 강사 건강보험, 스포츠 강사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건건이 별도의 행으로 교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내역사업관리 행 하나당 세부 항목 하나씩만 매핑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세부 항목에 스포츠 강사 인건비 관련 국고보조금을 모두 함께 편성할 수 없어서 각각 세부 항목을 추가하고 편성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원 배정을 완료하면 이제 금액을 확인하시고 정산 재원 차이 금액이랑 세입 재원 목록의 차액도 0원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정산 재원이 올바르게 배정이 되면 이 상단의 차이 금액과 하단의 차액은 0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교특 국고 보조금을 내역사업관리에서 확인하고 당해년도의 추경 예산으로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동일한 교특 국고 보조금을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국고 보조금뿐만 아니라 1, 2월에 교부되는 교특 전입금도 동일하죠. 1, 2월 교부 계획은 양쪽 회계 모두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처럼 국고보조금도 어느 회계에 사용할 것인지 이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세부 항목을 매핑함으로써 예산 편성할 세부 회계년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특 회계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구분을 보시고 확인하고 세부 사업을 매핑하기 위해서 돋보기를 클릭하고 사업을 연결한 다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역사업명을 클릭하고 내역사업 속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 항목 7가지 입력하지 않으면 매핑 정보 전송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입력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매핑 정보 전송 버튼을 클릭하고 이나라 도움으로 전송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신 후에 2022회계로 교부된 국고 보조금이지만 이것을 2021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1, 2월에 이렇게 하셨죠. 2021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년도 세부 항목 돋보기를 클릭하고 2021 회계년도 세부 항목을 조회해서 매핑을 합니다. 이때도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이미 매핑된 세부 항목은 세부 항목 조회 팝업에서 조회되지 않고요. 그리고 상단 문구에도 나와 있죠. 1, 2월 교부 내역이 존재하는 교특 국고 보조금만 전년도 세부 항목 매핑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전년도 세부 항목 매핑이 불가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1, 2월 교부 내역이 없는 교특 국고 보조금과 그리고 구분이 공모이면요. 아예 전년도 세부 항목에 돋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부 항목을 매핑할 수 있는 결국 1, 2월 교부 계획이 있는 국고보조금이 어떤 국고보조금인지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세부 항목 매핑되면 저장하시고 내역사업관리 메뉴에서 작업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도 1, 2월에 이러한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이것을 2022년도로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전년도 세부 항목을 매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021년도 세입 예산 관리에서 사업 연도가 2022년인 국고 보조 사업이 조회되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원가 통계 비목을 지정해서 추가되는 세부 사업 확인하시고요. 교부계획 돋보기를 클릭해서 요구한 후에 배부액을 입력해서 세입 요구를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출 예산 관리에서 세부 사업을 선택하고 세부 항목의 국고보조금을 단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세부 항목을 추가한 다음 내역사업관리에서 매핑한 결국 국고 여부가 체크된 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세출을 요구한 후에 재원을 배정하기 위해서 팝업에서 우선순위와 예산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우선순위는 1순위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국고 세부 항목에는 국고로 매핑된 재원 하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무조건 1순위죠. 그래서 우선순위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당해년도 세부 항목을 매핑하고 전년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려는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세입은 조회가 됩니다. 매핑 정보 전송을 했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 예산관리에서 조회가 되지만 세출을 편성할 때 회계가 불일치해서 이 정산재원 관리 팝업에서 재원이 조회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 2월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을 어느 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세부 항목을 올바르게 매핑을 해야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재원 배정까지 완료되면 배정액과 정산재원 차이 금액 0원인지 확인하시고 추경 예산을 완료해서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교특 국고보조금을 당해년도와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 봤는데요. 내역사업관리에서 먼저 매핑하고 매핑 정보 전송을 해야지만 세입예산 관리에 보조 사업이 조회된다는 점과 이 국고보조금은 세부 항목에 단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과 또 예산을 어느 회계에 편성할지에 따라서 당해년도 또는 전년도 세부 항목을 매핑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국고보조금 예산을 어렵지 않게 편성하실 수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외부 기관에서 교부되는 공모 국고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흐름도인데요. 외부 기관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내역사업관리에서 교특과 동일하게 세부사업과 세부 항목을 매핑하고 매핑 정보 전송을 하는데요. 이 교특 국고보조금은 매핑 정보 전송하시고 이제 바로 세입 요구가 가능했지만 공모국고는요. 에듀파인에서 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교특 국고보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특 국고보조금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고보조금이 이미 통장에 입금된 상태로 국고 작업을 하시는데요. 공모국고보조금은 교부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부 신청이라는 걸 하면 교부처가 교부 결정이라는 걸 통해서 교부를 완료해 주거든요. 이렇게 교부가 완료되어야지만 예산 편성 가능하도록 이번에는 이제 교특전입금 탭이 아니라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세입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세부 항목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하는 것, 모든 국고보조금 동일한 처리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여기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일반 재원과 함께 편성 가능하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존재를 하고 어떻게 일반 재원과 함께 편성이 가능한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역사업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구분이 공모인, 외부 기관에서 교부되는 공모인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세부 사업을 매핑하고 저장합니다. 자, 매핑 후에 내역사업 속성 정보 등록하기 위해서 내역사업명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팝업을 호출하는데요.
여기서 또 교특국고보조금과의 차이점은 대응투자금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특국고보조금은 대응투자금 입력하는 항목이 없이 그냥 대응투자 비율이 고정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공모국고보조금은 대응투자금을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매핑정보 전송이 안 됩니다. 자, 이 입력한 대응투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하고 정산까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입력 방법은 팝업 하단의 문구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부 예정인 총 교부액을 재원별에 맞춰서 1,000원 단위로 절상해서 정확하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만 원씩 총 4번 교부 신청을 해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100만 원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이 국고 100%다? 그럼 국고 항목에 100만 원을 입력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국고 50% 광역 50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그럼 국고에 50만 원, 광역에 50만 원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단이다. 예를 들어서 뭐 115만 5,500원이다. 그러면 이걸 절상해서 55,500원이 아니라 56,000원 이런 식으로 1,000원 단위로 절상해서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 항목 보이시죠? 공모국고보조금 중에는요. 자기부담금, 즉 학교의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운영해야 하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실제 사업비는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국고로는 60%만 지원받고 나머지 40%는 학교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국고보조금이 있었어요. 그럼 자기부담금에 그래서 400만 원을 입력을 하면 자기부담금의 40%의 비율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공모국고보조금인 경우에만 학교의 자체 예산, 즉 일반 재원을 함께 편성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 화면은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공모국고 거의 없습니다. 저도 국고보조금 개통 첫 해 2017년도에 한 번 보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 학교에서 자기부담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대응투자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에듀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교부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역사업 속성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매핑정보 전송을 하고 세부 항목을 매핑하는데요. 공모국고보조금은 당해년도 세부 항목만 매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예 전년도 세부 항목에는 돋보기 버튼 없어서 전년도는 매핑하실 수 없습니다. 자, 세부 항목 매핑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이 공모국고보조금은 교특국고랑 다르게 행복사 버튼이 활성화가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필요한 경우에 행복사 버튼을 클릭하고 내역 사업을 복사를 해서 다수의 세부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단 동일한 세부 사업의 세부 항목을 나누어서 편성하는 건 안 됩니다. 세부 사업은 동일한데 세부 항목만 나누기 위해서 행복사를 하면 결국 복사한 행에 동일한 세부 사업을 매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중복된 세부 사업 존재한다라고 알림이 발생하면서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로 세부 항목은 하나만 매핑이 가능하고 다수의 행복사를 통해서 공모국고는 다수의 세부 사업에 매핑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매핑 정보가 이나라 도움에 반영되는 데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2시간 이후에만 이 교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핑 정보 전송하시고 다른 업무 보신 다음에 2시간 후에 교부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금액, 제목, 내용, 일자 입력하시고요. 국고보조금 교부받을 신청 계좌를 선택한 후에 교부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 교부 신청이라는 정보가 이제 이나라 도움으로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부 상태가 교부 신청이라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부 신청을 한번 하고 나면 매핑한 세부 사업은
더 이상 매핑 삭제가 불가합니다. 결국 변경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부 신청 전에 올바른 세부 사업으로 매핑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교부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교부 신청 정보가 잘못돼서 수정해야 된다. 뭐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청 계좌라든가 이런 걸 잘못 선택했다, 잘못 입력했다. 그런 경우에는 교부처에 반려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럼 교부처가 반려라는 걸 해주거든요. 그럼 이 진행 상태가 교부 신청에서 교부 반려라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교부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교부 신청 차수는 늘어납니다. 1차로 신청을 했는데 반려받았다? 그럼 2차로 다시 신청하시는 거고요. 이 교부 신청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부 신청 정보도 이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면과 같이 교부 신청 결과라는 버튼을 누르면 학교에서 교부 신청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교부처는 얼마를 결정해 줬는지를 팝업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교부처가 학교에서 요청한 교부 신청 정보를 가지고 교부 결정을 하게 되면 교부 완료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교부 완료 상태가 되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입 요구 자료가 자동으로 추가되니까요. 교부 상태를 잘 보셔야 되겠죠. 신청하신 다음에는 언제 교부 완료되는지 이 교부 상태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부 완료됐으니까 세입 예산 관리의 보조금 및 지원금 탭으로 이동을 해서 추가된 국고보조금 세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가 통계 비목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원가 통계 비목은요, 딱 이 국고를 통해서 자동으로 추가될 때만 쓰이고요. 행추가해서 찾아보시면 아예 조회가 안 됩니다. 이나라도원과 연계해서 교부하든 국고 보조금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통계 비목을 보고 이것이 국고 보조금이구나 구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국고 보조금은 그래서 뭐 산출식을 바꾸겠다 또는 수정하겠다, 삭제하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립전으로 국고보조금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볼까요? 성립전 편성하는 방법은 갑지간에서 알아봤죠.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미 요구 자료가 세입 예산 관리에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성립전 예산 관리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재원을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선택한 후에 성립전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해서 세입 예산 요구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미 자동으로 추가가 돼서 요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고보조금 세입을 앞에 체크박스 없는 게 맞다라고 정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입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에 성립전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 세입을 성립전으로 등록시키는 거죠. 공모 국고보조금은 무조건 이렇게 세입 예산 관리 요구 자료가 자동으로 추가되니까 결국 공모 국고보조금을 성립전으로 편성할 때는 성립전 등록이라는 버튼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진행 상태가 등록 성립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세출 예산 요구 버튼 클릭하고 세출을 세부 항목에 단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세부 항목 추가해서 국고 여부가 체크된 세부 항목을 선택하시고요. 세출 예산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국고라는 것을 국고 여부 체크값과 그리고 세부 항목에 표시되는 국고 말머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출 요구가 완료되면 재원 클릭하고 팝업에서 우선순위 확인하시고 정산 예산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건 국고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매핑된 국고보조금 세입재원 외에는 조회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원 배정이 완료되면 배정액과 국고보조금은 정산재원이기 때문에 정산재원 차이금액과 세입재원 목록의 차액이 0원인지 확인을 하시고 성립전 작성을 완료한 후에 결제를 요청하시면 이제 성립전 예산관리에서 완료된 성립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 자기부담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공모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 편성 화면입니다.
성립전은 정산 지연만 편성 가능하고 일반 지연은 편성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국고보조금은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내역사업관리에서 그 속성 정보를 입력할 때 자기부담금에다 금액을 입력해서 비율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부담금, 학교의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국고보조금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자기부담금, 즉 일반 지원을 편성해라라는 알림이 나오는데요. 이 알림이 나오면 이 뭐지? 성립전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림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립전은 편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후에 알림 내용과 같이 추경을 통해서 일반 지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기부담금의 비율을 갖고 있는 교특은 없어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공모 국고 보조금만. 자기부담금의 비율을 갖고 있는 공모 국고 보조금만 일반 재원을 함께 편성할 수 있고 그 외의 국고 보조금은 세부 항목의 다른 재원과 함께 편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고보조금 지출하는 방법을 세금계산서 승인 내역 관리 메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출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지출은 기존 지출이랑 그냥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요, 지금 보시는 세금계산서 승인 내역 관리라는 메뉴에서요,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승인 번호를 입력하시는데요. 이 승인 번호가 총 24자리거든요. 그래서 24자리를 입력하신 다음에 승인 조회 요청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나라도움과 국세청을 통해서 이 전자세금 계산서 정보를 조회해서 가지고 옵니다. 중요한 점은 24자리를 올바르게 입력을 했음에도 승인 번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때는 이 승인 번호 24자리 중에 9번째, 10번째 자리 번호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 승인 번호가 처음 8자리가요. 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날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행이 됐으면 2022-0324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자리가요. 41 또는 42로 시작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그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팁에도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문구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ASP, ERP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급이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서 조회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승인 번호인데 국세청에서 바로 발급이 됐으면 바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니까 국세청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발급이 돼서 국세청에 등록될 때까지는 국세청에 없는 승인 번호니까 이것이 올바른 승인 번호임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일이 한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 아직 등록되지 않아서 승인번호 오류라든가 유효하지 않은 번호 등의 결과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번호 8자리 이후에 숫자가 41이나 42인지를 보시고 41이나 42면 발급받은 날이나 뭐 이렇게 바로 등록하지 마시고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등록을 해주면 되느냐? 지출결이 작성하기 전에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미리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걸 왜 등록하느냐? 결국은 지출결이 작성할 때 유효성 검증 요청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다? 그러면 지출결이 전까지만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계산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승인조회 요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전자계산서도 등록하고 승인조회 요청을 하면 정상 처리는 되는데요. 이후에 지출결의에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 메뉴 상단에 문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승인조회 요청하면 요청 중 상태가 되고요. 결과가 연계되면 뭐 정상이면 정상, 오류면 오류라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나라도움 그리고 국세청과 연계해서 결과를 조회하니까 승인조회 요청하시고 일정 시간차를 두고 결과를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청 중 정상 상태는 네, 행삭제 못해요. 그리고 못하니까 그때는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행삭제 가능하니까 승인조회 요청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행삭제 하시고 다시 등록해서 승인조회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사전에 승인조회 요청한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을 지출 처리 과정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출 결의에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출 결의를 작성하기 위해서 원인행위 목록에서 대상건을 선택을 하시고 지출 결의 버튼을 눌러서 지출 결의 기본 정보에서 이 지출이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산 내역에 표시된 국고라는 말머리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세부 사업에도 국고, 세부 항목에도 국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부 사업은 국고가 표시되어 있는데 세부 항목에는 국고 표시가 없다. 그럼 그거는 매핑된 세부 항목에 국고 아닌 예산으로 지출하는 거니까 지금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세부 사업과 세부 항목에까지 국고라는 표시가 있는 예산으로 지출을 할 때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고를 이용해서 국고를 통해서 지출한다라는 것을 국고라는 말머리를 보고 확인을 하시고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해서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을 설정을 하시고요. 증빙 구분이 네, 세금 계산서 계산서면 증빙 버튼 누르셔야 되겠죠? 지금 세금 계산서이니까 증빙 버튼을 클릭하고 이 세금 계산서 발급 관리라는 팝업에 보시면 승인 번호의 돋보기 보이시죠? 이 돋보기를 클릭을 해서요. 사전에 미리 승인 조회 요청한 그 자료를 네,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라는 이 팝업에서 조회해서 선택한 다음에 결국 세금 계산서 정보와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고집행 유효성 검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국고집행 유효성 검증이라는 버튼은요.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지출결의 작성할 때만 활성화가 되고 그 외에는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지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을 때만 사용하는 버튼이다. 계산서나 뭐 간이 수기로 발급받았다? 그러면 국고집행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국고 유효성 검증 버튼을 누르고 네, 화면과 같이 팝업에서 검사 요청을 한 다음에요. 요청이 완료되면 팝업을 닫고 지출 결의를 완료해서 결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국고보조금 지출입니다. 이거 외에는 기존의 지출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출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지출 결의 전에 그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을 에듀파인에 등록하고 승인조회 요청한 후에 지출 결의에서 유효성 검증 요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고보조금 사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내역사업관리 아래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어서요. 모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내역사업, 매핑한 세부사업, 세부 항목, 세출예산 얼마 편성하고 품위 원인행위 지급 얼마 했는지, 세입 어떻게 되는지 일괄로 조회하고 그다음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게 버튼이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은 메뉴입니다. 자,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마지막 정산입니다. 사실 국고보조금 정산 어렵지 않은데요. 자주 안 하시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하는 시기도 다 다르다 보니까 정산할 때마다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정산하는 방법도 좀 자세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정산 처리 방법을 업무 흐름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정산은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이 완료되면 에듀파인에서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도 교부처에서 언제까지 정산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때 정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선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면 집행 결과는 매일 새벽에 이나라 도움으로 연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집행 실적이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 대상 사업을 직계 처리하시고요. 필요하면 보정하시고
그리고 실적 평가 내역을 등록한 후에 정산 보고서 전송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해당 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정산은 가능한데 내역사업관리에서 매핑 정보 전송을 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이 정산관리에 그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아서 정산 자체가 불가하니까 모든 국고보조금 반드시 내역사업관리에서 매핑 정보 전송을 해야 하지만 정산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국고보조금 정산관리에서 정산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산 대상 사업을 선택한 후에 집계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집계가 되면 이 중단에 있는 당해년도 협약 보조사업비 및 보조사업비 및 사용 실적, 보조금 반환액 산출 금액이라는 이 항목과 하단의 재원별 내역 집계 금액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단에 있는 금액은요. 재원별 내역 금액을 가지고 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뭐 어떤 금액으로 계산되는지도 그 계산 식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단에 있는 금액이 안 맞다,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재원별 내역 금액을 수정해서 맞추시는 겁니다. 재원별 내역에 집계되는 금액을 그럼 알아보면 교부 수신 금액 세입은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세입 예산액이고요. 예산액 세출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액이고요. 그 다음 집행금액은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지출 이체 확정이 완료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상세 내역 보기 버튼 클릭하고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상세 내역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 정보가 건건이 집행을 완료해서 이 나라 도움으로 집행 결과가 전송된 결과를 여기서 보시는 거죠. 자, 다음은 수익금, 이자, 불인정 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수익금은 뭐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운영하면서 단어 그대로 수익금이 발생했다 그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근데 아마 거의 발생할 일이 없으시죠? 자, 이자는 발생할 수 있겠죠. 국고보조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발생 이자 금액에 입력을 하고 보정금액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불인정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불인정 금액이란 뭐냐면요. 학교에서 집행은 했어요. 근데 교부처의 어떤 회계 규칙 등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다, 불인정한다. 그런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이건 교부처가 얘기를 해줘요. 어떠한 금액이 어떠한 이유로 불인정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국고보조금의 30%인가 몇 퍼센트를 초과해서 인건비는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교부처의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인건비 지출을 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교부처가 불인정 금액으로 처리해라 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불인정 금액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니까 어떤 금액인지 정확하게 알고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올바르게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금 발생 금액부터 불인정 금액까지 없으면 그냥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실적 평가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팝업에서 내역을 입력한 후에 저장하면 실적 평가 작성의 수행 여부가 Y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모든 작업이 완료돼서요. 정산보고서 전송하실 수 있고 전송하면 이길 새벽에 이 나라 도움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전송한 당일에는 진행 상태가 전송 대기 상태입니다. 이 전송 대기 상태가 맞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송 대기 상태에는 수정이나 뭐 재전송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송하기 전에 정산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올바른지 확인을 하고 전송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이 전송하고 다음 날인데요. 진행 상태가 이제 전송이 완료돼서 전송 완료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게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 작업입니다. 만약에 정산보고서를 전송했는데 수정사항이 발생을 해서 재전송이 필요하다. 그럼 전송 대기 상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루를 기다리시고요. 다음 날이 돼서 전송 완료 상태가 되면 이 상단에 전송 상태 변경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상태 변경이 돼서
직계내역 뭐 다시 직계하시거나 또는 보정하거나 재전송이 가능하니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정산하실 때 주의하실 점입니다. 이 재원별 내역에서 집행 금액이 교부 수신 금액보다 크면 화면과 같이 알림이 발생하고 정산보고서 전송이 불가합니다. 교부 수신 금액은 국고로 교부받아서 편성한 세임 예산액이라고 했죠. 근데 집행 금액이 더 크다는 건 결국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금액을 초과해서 집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국고로 교부받은 금액이 300만 원인데 집행 금액이 310만 원이죠. 교부처는 300만 원을 교부를 했기 때문에 교부해준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집행 금액이 저렇게 더 초과로 집계가 될 수 있느냐? 에듀파인에서는 세출목에 잔액이 존재하면 편성한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종종 교부 수신 금액을 초과해서 집행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경우 정산보고서 전송이 불가합니다. 그럼 실제로 집행 금액이 더 커서 정산보고서 전송이 불가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다음에 알아볼 보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금액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정 처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계 처리하시고요. 보정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은 이번에는 집행 금액이 교부 수신 금액보다 더 커서 전송이 불가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보정을 하는 케이스로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보정하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보정하시는 게 아니라 보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문구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정산 실적을 보정하면 이미 이나라 도움으로 보낸 자료와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산 실적을 보정하면 왜 자료 불일치가 발생을 하느냐. 아까 국고보조금을 지출하면 집행 결과가 매일 새벽에 이나라 도움으로 연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집행 결과가 이미 이나라 도움으로 310만 원이 연계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정산에서만 집행 실적을 300만 원으로 보정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산보고서를 전송하면 이나라 도움으로 연계된 집행 실적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교부처 입장에서는 집행 결과 온 거랑 정상 보고서랑 안 맞으니까 다시 하라고 하거나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 버튼을 클릭해 보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경우라면 예산 편성 금액을 수정하고 집행이 잘못된 경우라면 과목 경정 등을 통해서 집행 실적을 수정하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정산을 올바르게 해야만 교부처가 정산 보고서를 확정할 수 있으니까요. 예산 변경, 과목 경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직접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직접 해결이 불가하다. 이러한 경우만 사실은 소극적으로 보정 기능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정 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보정을 위해서 보정 사유 등록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변경 사유를 입력한 후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하면 이것이 출납원의 최종 확인 절차가 있어야 보정이 완료된다라는 알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부 수신 금액, 예산액, 집행 금액 항목 중에 필요한 항목을 수정하고 보정 금액 저장 버튼을 누르시는 거죠. 저 세 가지 항목은 보정 사유를 입력하지 않으면 수정이 안 되고요. 저 세 가지 항목 외에는 보정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도 수정이 또 입력이 가능한 항목이니까 교부 수신 금액, 예산액, 집행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만 보정 사유를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정을 완료하기 위해서 출납원이 보정 사유 등록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보정을 완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정이 완료되면 실적 평가 등록 후에 정산 보고서를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부터 집행, 정산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교육 내용 참고하셔서 국고보조금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내사항 참고해 주시고 또 국고보조금 교육도
QR코드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지금 질문이 조금 있으신데요. 국고보조금 세금계산서 지출은 처음 보신다고 해주셨어요. 꼭 이렇게 지출을 해야 하는지,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면, 네, 지금 보신 것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조에 요청해서 지출 결의에서 유효성 검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국고가 집행금액이 클 수 있는 것 있죠? 클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교부 수신 금액을 초과해서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집행금액이 더 클 수 있다는 거 결국에는 일반 재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의미가 맞으신가요? 그러면 당연히 교부 수신 금액, 예산액도 네, 그 일반 재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집행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무조건 정산하실 때 이 집행 금액이 교부 수신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정산 보고서 전송 자체가 불가하고요. 집행 금액이 더 클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자체 재원이 존재하면 그 금액만큼도 교부 수신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테니까 당연히 집계했을 때 교부 수신 금액만큼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국고보조금, 네, 좀 이것을 하는 담당자분이 교사이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매뉴얼을 좀 자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 매뉴얼이나 동영상 매뉴얼을 참고해서 교사분들께서도 이 국고보조금 정산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정사용 등록 확인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정사유 등록은 메뉴가 있는 선생님들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그것을 최종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출납원 행정실장이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들 질문도 네,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